예, 전 지금 방금 소개받은 명지전문대학의 오승근입니다. 사실 제가 저희 그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또 이 컨설팅을 좀 요번에 제가 저희 대학에서도 그 교육개발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쪽에 센터장을 좀 맡은 경험이 있어서 그때 이제 주현재 교수님이 한번 컨설팅에 참여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참여를 한 2018년부터 한 3년 정도 예, 한 6군데 정도의 대학을 컨설팅을 좀 갔었습니다. 다녀보면서 사실은 되게 저희 대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사항도 되기도 했고 또한 타 대학의 사례들을 좀 보면서 사실은 뭐 저희 대학도 그렇게 뭐 썩 나은 형편들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컨설팅 할 만한 그런 어떤 이 그 자질이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되게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요번에 다시 한번 이게 컨설팅 자료들을 쭉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제대로 좀 잘했나 그리고 또 이 저희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얘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되게 숙제로 계속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우선은 한번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특히 이제 제 3영역의 교과목 충실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요렇게 되고요. 여기 그래서 사실은 이 3영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1영역이나 2영역이 조금 더 거시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과목 단위의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충실하게 진행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미시적인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쭉 연결이 되죠. 어떤 대학의 어떤 교양 교육 과정에 편성되는 부분들이 또 이제 그 학교에서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각 과목이나 편성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다 뭐 이게 이 별도로 다른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6개 대학을 중심으로 제가 봤었던 3영역 부분들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3영역은 충실도라는 측면이에요. 교과목의 충실도인데 이 충실도가 이게 어떤 게 충실도인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게 아주 클리어하지 않는데 여기서 제시했던 것은 교양교육의 목표, 우리 대학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교육 목표가 얼마만큼 교양교육과정 목표에 맞게 제공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양 기초 이 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한 과나 어떤 특수한 영역들을 천착하기보다는 전체 보편적인 영역, 교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목 연구개발 부분은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변화되는 이 트렌드나 이런 주제들을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과 이런 어떤 이 교육 수요자들의 어떤 지적 영역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일단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문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앞서 쭉 계속 전문대학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맞춰서 좀 사실은 우리 표준 모델이라는 것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우리 이 교양 기초교육의 목표가 계속 거듭해서 나오더라고요. 뭐 이 기초 교양, 뭐 소양,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조금 한번 끄집어내 봤는데요. 크게는 뭐 이런 것들이죠. 교과목 개설의 적절성 이런데 이제 과목이 이게 적절한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앞에 제가 주제 발표 자료나 이런 걸 쭉 봤더니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직업 기초 능력, 그다음에 취창업 관련된 교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로 많은 대학이 이 전문 대학이 이 과목을 개설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 교양 기초교육 이쪽 부분에서는 이거는 뭐 교양 영역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을 빼고 나면 이 교양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컨설팅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에 근접한 교양 교과목. 그래서 이 전공의 교양
근관 기초 교과목은 사실 제가 이제 이 과목들을 뚝쭉 뒤져보니까 뭐 아마 이 제가 사실은 이 오산대학도 2020년에 컨설팅을 좀 왔었는데 보니까 그 과목 중에 군사 영어라는 교과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 군사 영어가 이 보편적인 우리 이 대학의 이 교양 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 전공에 기반한 그런 교과목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 마케팅, 뭐 취생 윤리, 뭐 이런 것들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교양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수 전공 분야의 교양 이 내용들의 근데 사실 이 부분들도 조금 저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 저희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대학 기본 역량 평가에서도 직업 기초 능력과 이런 것과 연관된 또 이제 전공과 연관된 이 교양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많이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전공에 가까운 교양은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목들도 많이 개설이 돼 있다라는 어떤 이 부분들의 문제 제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이제 컨설팅을 가보면서 이렇게 막 있었던 부분들에 뭐 예를 들면 일반 상식 과목 뭐 내지 뭐 취미나 여가 활동에 관련된 그런 교과 내용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생활금융 그다음 건강한 두피, 뭐 피부색의 비밀,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이 평생교육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 고등교육 수준의 기초 부분들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런 쪽에 이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희 대학에서도 생활금융을 교양 과목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생활금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감독원이니까 그쪽에서 이 교양 과목으로 개설을 해주도록 요청이 됐던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개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고 이걸 어디 영역에다 놓을 거냐 그러면 결국 이제 교양 쪽에 개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실상이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양으로 적합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금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두 번째 이 컨설팅을 좀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으로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성취 결과에 따른 이제 교양교육 교과 학점을 부여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 대학에서도 K묵 같은 경우를 교양으로 이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했던 과목을 인정 신청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자원봉사나 사회봉사 과목들도 이제 봉사했던 것들을 내면 이 부분들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형태로 좀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과정들은 그냥 외적에서 했던 결과를 인정을 받는 거라고 하면 실제 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은 사실 극도로 좀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도 조금 이 과정 전체를 봐야지 결과만으로 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부분들의 한 가지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불균질한 수업 내용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만약에 그 같은 이 교육 실라버스나 교양 이 강의 계획을 보더라도 이 학과별로 이게 그 강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용들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사실은 어쩌면 이게 각 학과별로 필요로 한 교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를 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질적인 그런 어떤 차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이제 균질성, 이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제가 전공 학부별 교양 과목을 보니까 어떤 이 대학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간호과가 되게 중심인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간호과는 이제 3년제, 4년제 이렇게 되니까 그 과목은 무지 많이 교양 과목이 편성돼 있고 다른 데는 되게 일부 아주 선택할 수 없는 교과목이 있는 그런 어떤 이 대학들도 사실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교과목 개설 수나 교과목 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다음 세 번째 부분도는 이제 이 앞에 이제 교육과정 편성하고도 좀 관련이 될 텐데 이제 불균형한 교양 교과목 편성. 근데 제가 이렇게 쭉 편성 과목들이 개설된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대학은 예체능 과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뭐 기초나 소양이나 뭐 교양이나 이런 어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교양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전무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조금은 약간 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었고, 그다음 대학 교양 교육 목표에 부합되지 않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대학에서는 이제 사실 우리 전문 대학이 이 전공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양 교육의 학점이 되게 작아지잖아요. 평균적으로 저희 통계도 보니까 8에서 12학점이 2년제를 기준으로 그렇게 최소로 좀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 되게 이 교양 과목을 아주 많이 개설을 좀 하고 싶은데 학점이 부족하니까 뭐 0.5학점, 1학점 심지어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되면 이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최소 학점으로 개설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과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학기별로도 보니까 1학기, 2학기를 비교해 보면 1학기는 좀 더 많은데 2학기는 되게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 수가 뭐 적다든지, 아니면 이 1, 2학기를 공통으로 다 개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적으로 이렇게 이 개수를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교양 과목 수가 뭐 적은 부분들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다음에 이 교과목 개발 및 설강에 관한 것인데요. 신규 개발, 여기에서의 초점은 이제 얼마나 시대에 맞는 교양 교과목을 개발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이 신규 개발되는 게 평균적으로 4개나 6개 정도? 뭐 새롭게 이제 이 교양 교육 과정 편성하면서 바꿔나가는 부분들이 뭐 그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데는 뭐 개편한다고 할 때는 이제 많이 이렇게 이 시기별로는 좀 다르긴 한데, 저희 대학에서도 사실 그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떤 걸 했었냐면, 제가 이제 교육개발센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이제 구체적인 예를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성대에서 이제 혁신센터에서 이제 교육 관련된 뭐 이런 특강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논어라는 성대가 이제 유교 윤리 그런 기념으로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논어라는 교과목을 대학생들에게 실제 지금 현실에서의 예절과 관련된 그 분들로 이 교재를 만들고 그거를 그 학교의 이념이나 이런 것들로 해갖고 이렇게 그 과목을 편성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참 괜찮은 것 같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는, 저희 대학은 이제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기반이어서 이제 교목 실장님도 계시고 목사님 계셔서 제가 저희 교육개발센터에서 그거를 발주를 냈어요. 우리 대학도 이 인성 채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채플 부분의 인성 교육을 그런 식으로 우리 너무 이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바이블 스터디 같은 걸 말고 교양 과목 형태로, 이제 비기독교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어떤 윤리나 뭐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것들을 좀 끄집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이런 교과목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과목을 이제 개설하고, 저는 이제 임기가 끝나서 나왔거든요. 나와서 보니까 이 내용들이 거의 개발이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이 부분들이 좀 현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임 교수님들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수 학점이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신규 교과목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뭐 시대의 변화에 맞는 트렌드 교과목이랄지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여기 보다 보면 결국 이제 수요자들의 어떤 선호도, 어떤 것들을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많이 깔려져 있는 좋아하는 것들. 근데 사실 좋아하는 것과 실제 이 부분들이 필요로 한 부분들은, 니드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대학 교육 수준에서 얘네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실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뭐 많이 얘기가 나와서요. 다 이렇게 빼고요. 사실 제가 이제 몇 개 적정 운영 사례들을 보니까 이제 균형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한 대학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교양교육 목표에 적합한 교양 교과목들도 개설하려는 노력들이 보이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실 이제 오산대학교도 제가 한 사례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런데, 그러나 이제 이 안에서 제가 근데 실제 뭐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과 뭐 융합적 사고, 뭐 이거 되게 시대 트렌드적인 이런 얘기들로 많이 끄집어내는데, 실제 그 내용들에 들어가면 별반 새로운 것은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이 교과목들을 어떻게 우리도 우리 전문대학 수준에서 아이들에게 교양교육학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마 앞에서 논의했던 거랑 똑같은 고민인데요. 직업 우리가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교과목상 뭐 편성학점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교육 역량, 이 역량이라는 부분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이거 자체가 잘못된 개념은 아니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창의적이고 융합적 문제 해결적인 그 내용으로 봐야지 단순히 직업기초 능력에 이것 과목을 개설했다고 이건 교양이 아니야 라는 그런 접근은 좀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전문대학의 이 표준 모델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 전문대학에 있는 우리 교양교육 담당하는 그런 이 분들이 모여서 이게 이제 4년제 대학의 어떤 교양교육의 이 표준 모델이 아닌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